설계 대역 서비스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전체적인 기능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뚜껑 설계에서 로그인을 하신 후에 이제 여기 보이는 설계 대역 아이콘을 클릭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여기 상단에 서비스라는 곳에 마우스를 가져가시면 이렇게 설계 대역이라는 카테고리에다가 클릭을 하셔도 됩니다. 자, 이렇게 클릭을 해주면요. 이렇게 프로젝트 목록이 나오는데요. 이게 나의 설계 대역이라고 이렇게 이름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 뭐 24년 8월에 만든 뭐 이렇게 내용이 있고요. 뭐 클릭해 보시면 이런 식으로 프로젝트를 열어볼 수가 있고요. 다시 목록으로 누르시면 뒤로 가게 됩니다. 그 전에 요 위에 있는 DDU, SUL 파일 열기, XML 파일 열기, 설계 대역 만들기가 있는데요. 여기서 뚜설 파일 열기라 해서 뚜설 파일 자체로 프로젝트를 다운로드 받을 수가 있는데 그거는 이제 안쪽에 뭐 프로젝트 안에 들어가서 사용할 수 있는 기능이긴 한데요. 다운로드 방법이 프로젝트를 다운로드 받아서 그 다음에 여기서 파일 열기를 누르면 파일을 뚜설 파일 프로젝트 받은 것을 열었을 때 사용하는 방식이고요. 자, XML 파일 열기는 뭐냐? 이거는 몰라도 크게 문제는 되진 않는데요. C3R이라는 기능이 있는데요. 그거를 검증할 때 XML 파일 방식으로 우리가 뭐 넣어서 하는 방식인데요. 크게 의미는 없어요. 야, 이거는 거의 90%, 99% 이상 사용하지 않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 설계 대역 만들기는 당연히 이 프로젝트를 만들 때 사용하는 방법이고요. 한번 만들어 볼까요? 자, 여기서 설계 대역 만들기 클릭하시고 프로젝트 이름은 공사명을 입력하시면 되고요. 뭐 예를 들어서 내역서 만들기 해서 여기 밑에 공종이 뭐냐? 기존 프로젝트를 불러오는 기능이 있어요. 뚜껑 설계에. 그럴 때 사용하기 위해서 공종을 꼭 선택해 주시는 게 좋아요. 지금 내가 하는 설계가 건축에 가까운지 토목에 가까운지는 사용자분들이 판단하시면 되고요. 자, 예를 들어서 건축이라고 체크를 해보고요. 설명에다가 이 공사는 뭐 가설 공사 및 뭐 석공사 관련 내용이 있습니다라고 이렇게 좀 적어주시는 게 좋아요. 그 이유는 뒤에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확인 누르시고 이 내역서 만들기라는 프로젝트가 생성이 됩니다. 그 다음에 내용이 뭐 좀 잘못됐다면 여기서 수정 버튼 눌러서 수정하시면 되고요. 자, 정상적으로 됐다면 이 내역서 만들기를 클릭해 주시고 그러면 이렇게 프로젝트 선택 화면으로 오고요. 여기 보면 일반, 계약, 변경, 기성, 준공이 있는데요. 일반은 이제 처음부터 내가 내역을 만들 때 사용하시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일반이 완성이 되면 계약을 만들 수 있고 변경도 만들 수 있고 기성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준공도 만들 수 있어요. 다만 계약을 만들어야만이 변경, 기성, 준공을 만들 수 있습니다. 계약이 없는데 변경, 기성, 준공이 있을 리가 없죠. 자, 그렇게 해서 일반에서 내역서 만들기를 클릭하시면 이런 화면이 만들어질 거예요. 자, 여기서 이제 내역서 만드는 방법을 알아야겠죠. 지금부터 내역서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하나씩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여기 내역 설정 버튼을 눌러 주셔야 되는데요. 자, 이게 뭐냐? 이제 여기서 우리 내역서 구조를 만들 수 있어요. 첫 번째로 공사 추가 버튼이 있고요. 공사 추가 버튼을 눌러보시면 이런 식으로 뭐 공사 등록이라는 화면으로 전환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밑에 보시면 뭐 공사 구분은 공사고 그 다음에 뭐 건축공사 이런 내용들이 이렇게 내려보시면 있어요. 자, 요거는 신경 쓸 필요 없고요. 직접 입력란에다가 바로 입력할 수 있거든요. 이 직접 입력란에다가 여기 공사명 밑에 클릭해 보시면 이렇게 글을 입력할 수 있는데요. 여기다가 뭐 예를 들어서 건축공사라고 입력해 볼까요? 건축공사 엔터 치시면 이렇게 좌측에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그 만들어진 걸 또 클릭해 보시면 밑으로 또 만들 수가 있어요. 이게 이제 뭐냐? 이 파란색 부분을 클릭하시면 이렇게 파란 테두리가 나오고요. 여기에 세부 공정 등록이라는 화면으로 바뀌어요. 자, 여기 뭐 이제 가설공사, 뭐 금속공사 이런 거 할 수 있는데 뭐 여기다가 가설공사라고 한번 입력해 볼까요? 이런 식으로 입력하면 가설공사가 만들어지고요. 가설공사를 한번 클릭해 보시면은 이렇게 품명 등록 화면으로 전환이 됩니다. 그때부터는 1위 대가, 단가 산출, 자재 단가 뭐 이런 식으로 폐기물 처리비까지 검색을 할 수 있는 데이터 화면이 나옵니다. 자, 클릭을 해보시면 이런 1위 대가가 있고요. 추가를 하실 거면 이렇게 추가를 하시면 여기 추가가 돼요. 근데 내역이 어디 있나요 하면 여기 X 눌러 보시면요, 이렇게 만들어져 있고요. 얘가 어디 있냐? 1위 대가에서 불러왔으니까 상근을 보시면 이렇게 만들어져 있고요. 목록표 보시면 이렇게 만들어져 있고요. 자재 단가도 보시면 여기 1위 대가 자체에 시멘트 벽돌이 잡혀 있기 때문에 자재 단가에 이렇게 자동으로 등록된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노임 단가도 눌러 보시면 조적공과 보통 인부가 1위 대가에 필요하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자동으로 만들어진 걸 볼 수 있고요. 다시 내역 설정으로 클릭하셔가지고 자, 난 이 내용이 필요 없으면 여기서 제거 버튼 얘네 이 가설공사를 클릭하시면 여기 가설공사 이 분류에 이 중분류라 그러거든요. 대분류, 중분류, 품명 해서 이걸 중분류를 클릭하시면 그 중분류 내에 속한 내용의 품명들이 나오는데요. 이 목록에 품명이 나옵니다. 필요 없으면 제거, 확인.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1위 대가, 그 다음에 단가 산출은 뭐냐? 단가 산출은 대부분 중장비가 들어가는 내용이 많아요. 뭐 텁하기. 자, 예를 들어서 건축공사 클릭하시고 여기다가 토공을 하나 추가해 볼까요? 토공에는 우리가 뭐 여러 가지가 있죠. 그럼 단가 산출을 체크하신 다음에 여기다가 텁하기라고 검색해 보실까요? 그럼 텁하기 하면 뭐 구조물 텁하기가 있을 수도 있고요. 자, 0.7 루베 버킷 크기에 인력 30%, 기계 70%, 인력 30%까지 추가를 해보시고, 자, 텁하기를 했으니까 뭐 토사가 많이 나왔으면 사토 운반도 필요하겠죠. 자, 사토 운반을 검색하시면 암도 있고 발파암도 있고 뭐 토사도 있어요. 자, 토사라고 치고 굴삭기가 0.7 루베급이었기 때문에 0.7 루베급에 덤프 15톤이라고 해서 추가를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추가하시면 이렇게 내용이 만들어지고요. 자, 여기서 얘네 위치로 바로 가고 싶다, 단가의 근거를 보고 싶으면 이렇게 클릭하시면 내비게이션 기능도 됩니다. 자, 위치는 단가 산출 상근에 있고요. 자, 이런 식으로 만들어지고요. 자자대가에 보면 경유도 들어가는 거 알 수 있죠. 저 아까 벽돌이 있었는데 어디 갔죠? 아까 벽돌 우리가 삭제했죠. 그래서 없어진 겁니다. 자, 노임 단가도 조적공이 있었지만 우리가 삭제를 했기 때문에 없어진 거고요. 이렇게 해서 내역을 만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수량을 입력하면 금액이 계산이 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 되는 거고요. 그 다음 다른 기능도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요 내용 삭제하고요. 요 내용도 한번 삭제해 볼게요. 자, 다시 처음부터 만들어 볼게요. 자, 예를 들어서 뭐 토목공사다 이렇게 하나 추가하고, 그 다음에 중분류도 하나 추가를 해보겠습니다. 뭐 만약에 뭐 석공사가 있다고 쳐볼까요? 자, 이렇게 있다고 치고, 자, 여기다가 뭐 석재판 붙임, 아니면 뭐 예를 들어서 석공사 말고 뭐 토공이라고 해볼까요? 자, 토공 하시고, 만약에 이 이름이 마음에 안 든다, 바꿔야 된다면 톱니를 누르시면은 이 이름 변경하는 거 있어요. 클릭하시면 이렇게 바꿀 수 있습니다. 자, 여기다가 다시 텁하기 하나 추가해보고, 그 다음에 검색해서 하나 추가해보고, 만약에 뭐 대매우기도 뭐 대매우기 및 다짐하셔도 되고 대매우기만 검색하셔도 돼요. 자, 이렇게 뭐 검색하시고 뭐 사토 운반까지 있다고 칠게요. 0.2 루베급으로 했으니까 0.2에 관련된 걸 찾으면 되겠죠. 자, 백호 0.2. 자, 추가했어요. 근데 이렇게 했는데 만약에 토목공사에 석공사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아니면 공사 추가를 하나 더 해볼까요? 자, 여기다가 석공사를 하나 추가하고, 자, 석공사에도 토공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럼 여기다가 나는 이 텁하기랑 대매우기 사토 운반을 그대로 쓰고 싶은데 다시 또 검색해서 불러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럴 필요 없고요. 그럼 얘를 삭제하고 토공을 그대로 가져올 거라면 이 중분류를 삭제하고요. 여기서 얘를 클릭하신 다음에 세부 공정 복제가 있어요. 그럼 공정 복제가 있고 품명 복제가 있어요. 공정 복제는 뭐냐? 공정 복제를 한번 클릭하면 대분류 밑에 넣기가 떠요. 이렇게 보이시죠? 넣기. 그럼 여기다 넣기 누르시면 이 내용이 그대로 복사가 됩니다. 그렇게 사용하셔도 되고, 나는 얘를 클릭한 다음에 제거해 볼게요. 나는 대매우기랑 사톤반만 쓰고 싶은다면 여기서 얘를 클릭하시고 품명 복제를 클릭하신 다음에 체크, 텁하기 체크 해제하시고, 이 중분류는 체크가 돼 있어야 돼요. 넣기 누르시면 이렇게 들어갑니다. 자, 이렇게 복사하는 방법이 있고, 아니면 나 이 전체를 복사하고 싶어. 그럼 톰 복사 클릭하신 다음에 공사 복제에서 전체 복제 누르시면 요 밑에 똑같은 게 만들어집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하면은 똑같은 데이터를 쓰는 거기 때문에 엄청나게 빠르게 만들 수 있겠죠. 자, 이렇게 사용하시는 방법이 있고요. 그 다음 기능을 설명해 드릴 건데요. 뭐 이렇게 토공도 만들었고 밑에 석공사에도 토공을 위에 내용을 복사해서 넣었어요. 근데 다만 내가 토목공사에 있는 토공의 장비 규격들을 그대로 사용할 것인가, 석공사에 있는 토공은 장비의 규격을 바꿔서 사용하고 싶을 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또 검색해서 이렇게 뭐 텁하기 이렇게 검색하셔가지고 새로 추가하면서 하면 기존 걸 뭐 제거를 해야 된다던가 그런 불편함이 생기죠. 그래서 그냥 여기서 바로 클릭해 보시면 이 이름과 같은 내용의 규격들이 다 나와요. 그래서 여기서 바로 만약에 0.7 루베급으로 버킷 크기를 0.7 루베급으로 바꿔보면 바뀌고요. 이렇게 내역서 화면으로 나가보면 여기는 0.7로 바뀌어 있고요. 단가 산출 목록표에 가보거나 보시면은 0.7이 새로 생긴 걸 알 수 있습니다. 규격이 같을 때는 여기서 바꾸는 게 훨씬 빨라요. 다시 찾아서 검색할 필요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시는 방법도 있고, 만약에 뭐 예를 들어서 공사의 조경공사를 하나 추가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추가하시고, 자, 식재공이라고 해볼게요. 식재공. 자, 식재공 클릭하신 다음에 1위 대가에서 뭐 근원 직경 에 의한 굴치라던가 이런 내용이 있을 거예요. 뭐 많죠, 자료가. 자, 얘를 하나
굴치를 추가해 본 다음에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이제 근원직경 45전 이상을 쓸 게 아닌데 더 낮춰야겠어 하면 클릭하신 다음에 바꾸시면 된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자, 이렇게 바꾸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보시면 바뀌어 있습니다. 여기도 바뀌어 있고요. 그래서 이 규격 변동은 빠르게 같은 내용이지만 규격만 달라지면 돼, 이럴 때 쓰시면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규격 변경 기능까지 알려드렸고요. 다음 기능은 기존 프로젝트를 불러오는 방법이에요. 우리가 앞전에 프로젝트를 만들 때 분류를 선택하고 설명을 적었던 공간이 있었죠. 그런 내용을 잘 사용하기 위해서 미리 적었던 건데요. 이 내용을 다 지워가지고 한번 다시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 톱니바퀴를 누르면 복제도 가능하고 삭제도 가능해요. 이제 여기서 프로젝트 블록을 클릭하시면요, 이제까지 만들었던 내용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 다음에 즐겨찾기를 눌러보시면요, 그 프로젝트 목록 화면에서 별표를 눌렀던 내용이 다 나와요. 클릭해보면 이렇게 내역도 나오고요. 나는 돌담 쌓기에 대한 내용을 추가하고 싶어. 그럼 이게 전체 선택인데요, 이 파란색 부분이 대분류인데요, 여기 체크 해제하시면 이 레벨 값에 포함되어 있는 이 하이 레벨 값들이 다 체크 해제가 돼요. 이 석공사를 다 가져오고 싶다고 생각하시면 체크하시면 다 선택이 되고요. 여기 위에 추가 버튼을 누르시고 성공적으로 추가되었다고 되어 있죠. 확인 누르시면 이렇게 들어간 걸 알 수 있습니다. 다시 해보겠습니다. 삭제하고 다시 프로젝트 블록에 한번 가서요, 즐겨찾기에서 만약에 뭐 석공이 다음에 이렇게 선택되어 있고요, 체크 해제한 다음에 토공만 가져오는 방법도 있고요. 근데 다만 이렇게 하면은 추가가 안 될 거예요. 왜? 얘는 지금 레벨 값 2단계예요. 그래서 여기다가 어떤 레벨 값을 하나 대분류를 만들어 줘야만이 넣기가 가능한 거죠. 이런 식으로. 이해되셨죠? 이렇게 넣기가 가능합니다. 나는 얘만 가져오고 싶어 하면은 얘만 체크하시면 되고요. 위에 이 레벨 값들은 체크가 안 돼요. 이 레벨 값에 포함되어 있으면 이 내용만 어느 공간에 넣을 수 없기 때문에 품명끼리만 선택이 가능합니다. 그거 참고하시고요. 이렇게 두 개도 선택이 가능해요. 추가하신 다음에 여기다가 넣기, 이런 식으로 쓸 수 있다는 거죠. 나 조경 것도 넣고 싶어. 그럼 조경 거 들어가서 기존에 썼던 것들을 빠르게 추가하시면 됩니다. 필요하지 않는 것들은 체크 해제해서 이렇게 하나씩만 선택해서 가져오시는 방법도 있고요. 전체에서 만약에 내가 토목이라고 검색하면 이 분류도 토목으로 되어 있는 것도 나오고요, 이름이 토목으로 된 것도 나옵니다. 이런 식으로 검색하시는 방법도 있고요. 뭐 건축 검색하시면 건축의 분류를 건축으로 했던 내용이라던가 아니면 건축이라는 글자가 들어가 있는 내용도 같이 나옵니다. 그리고 여기 전체에 보시면 이렇게 토목 선택하는 것도 있고요, 조경, 이런 식으로 분류만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프로젝트 목록을 잘 사용하시는 방법은요, 여러분들이 설계를 많이 하면 할수록 자료가 많이 쌓여서 어떤 설계를 할 때 정말 빠르게 기존 자료를 가져와서 하시는 방법이 있다는 거죠. 불러 오신 다음에 노임 단가는 24년도로 적용할래, 하반기로 적용할래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뭐 예를 들어서 기계경비 같은 경우도 뭐 예전 걸로 적용할 거면 여기 4번에 보시면 날짜를 바꾸면 그 기간에 맞는 내용으로 바뀝니다. 자동으로. 이건 나중에 더 설명해 드릴 거고요. 자, 이렇게 해서 프로젝트 목록을 불러와서 사용하는 방법도 알려드렸고요. 다음으로는 프로젝트 안에서 이 내역 설정 화면 안에서 이동하는 방법인데요. 예를 들어서 여기다가 토공 이외에 하나 더 추가해 볼게요. 뭐 예를 들어서 구조물공, 얘네 위치를 바꾸고 싶으면 대분류 레벨 1, 2, 그러니까 대분류 중분류는 이 화살표로만 이동이 가능하고 이런 식으로 이동됐죠. 중분류도 얘를 클릭해야만 이동이 가능합니다. 이런 식으로 구조물공 다시 밑으로 하면 이런 식으로 이동 가능하고, 다만 품명은 많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씩 클릭해서도 이동이 가능하지만요, 이렇게 품명 쪽에 마우스를 가져가면 이렇게 아래 위로 화살표로 바뀌거든요. 클릭해서 이동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자, 요거 참고하시고요. 자, 다음으로는 이제 원가 계산서 관련 기능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여기서 수량을 일단 임의로 한번 입력해 볼까요? 금액을 좀 올려 볼게요. 이런 식으로 입력을 해서 임의로 한번 입력을 해 보고요. 10.5 이런 식으로도 입력해 보고, 근데 소수점이 안 나오죠. 이럴 때는 어떻게 하냐? 요 상단에 수량 소수점 적용 클릭하신 다음에 난 두 번째 자리만 보이게 하고 싶어. 두 번째 자리 선택하시면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뭐 12.5 이런 식으로 한번 입력해 볼까요? 11.35 뭐 이런 식으로 입력해 보고, 이렇게 하니까 뭐 7천만 원 됐죠. 뭐 예를 들어서 노임의 할증을 적용하고 싶다, 이거 키시고요. 도서지역 15% 적용하고 싶어, 15라고 입력해서 엔터 누르면 노임 단가에 가보시면은 15%가 곱해져서 적용됩니다.
그럴 때 쓰시면 되고, 끄시면은 사라집니다. 온 하시면 다시 켜주시고요. 자, 이런 식으로 사용하시면 되고요. 다시 내역서로 넘어가서, 자, 원가를 어떻게 적용하냐. 원가 계산서 가면 아무것도 적용이 안 돼 있어요. 클릭해 보시면 이렇게 클릭이 안 되는 곳은 클릭을 할 필요가 없어서 안 되게 한 거고요. 뭐 간접 재료비다 하면은 몇 프로 적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뭐 이런 식으로 뭐 간접 노후비가 필요하다면은 그 요율이 적용되는 기준이 있어요. 간접 노후비 적용 재비율 표에 보면 그런 게 나와 있는데, 그 기준별로 이렇게 공중별로 할 수 있는 내용이 다 현재 기준에 맞게 되어 있고요. 근데 그걸 다 모르셔도 됩니다. 자, 공사 세부 설정에서 나는 지금 뭐 조경 공사를 하고 있어, 토목 공사를 하고 있어 선택하시고요. 공사 기간은 60일이야. 그럼 60일 입력하시고요. 자, 기계경비 원가율 기준 날짜는 적용 안 하시면은 현재 날짜로 기준을 하고요. 이렇게 적용되어 있고요. 이렇게 누르셔도 되고, 적용 안 하시면 현재 기준으로 됩니다. 자, 건설기계 대여금은 내가 종합건설업이야 전문건설업이야 내 면허 가진 걸로 선택하셔서 설계하시면 되고요. 전문건설업이다 하면 나는 뭐 석공사에 관련된 공사를 하고 있어. 그럼 여기 체크하시고, 그 다음에 건설업 종류는 전문이겠죠.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뭐 내가 토목공사라면 토목공사 체크하시고요. 뭐 해당되는 공사에 체크하시면 됩니다. 그다음 환경보존비도 내가 만약에 기타 토목이라면 기타 토목에 선택하시고요. 9번은 이제 종합건설업을 선택하시면 선택할 수 있습니다. 하도급, 대금, 지급, 보증서, 발급, 수수료는 종합건설에만 포함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장 누르신 다음에 여기서 풀을 ON으로 바꾸시면은 알아서 이렇게 적용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적용이 되고요. 자, 만약에 내가 강급 자재비도 넣고 싶을 때가 있을 거예요. 근데 요 밑에 내역 설정에 눌러 보시면 여기 도급자 강급이 있고 광급자 강급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나라장터 종합 쇼핑몰에서 강급 자재비를 검색하신 후에 뭐 자재 단가에서 내용을 만드신 다음에요, 뭐 불러오시면 되는데요. 도급자 강급이 뭐냐? 시공은 재료를 발주처에서 받아서 내가 시공을 하면, 회사에서 시공을 하면은 도급자 강급이고요. 강급 자재 업체에서 시공까지 한다면 강급자 강급이에요. 플러스를 눌러보시면 중분류를 생성한다는 말은 뭐냐면요, 품명을 넣기 전에 이름을 만드는 거예요. 레미콘이라면 레미콘 해서 품명을 만든 다음에 넣는 방법이 있고요. 아니면 얘를 한번 다시 삭제한 다음에 바로 플러스 눌러본 다음에 품명 바로 입력하면요, 바로 이렇게 데이터 검색이 가능해요. 레미콘 하시고 검색하셔서 쓰셔도 되고요. 나라장터에서 검색하신 다음에 쓰시겠죠. 뭐 나이 데이터 있으면 이런 식으로 쓰시면 됩니다. 추가해 볼게요. 추가하고 여기다가 나는 50루베가 필요해. 그리고 원가 계산서에 가보시면은 이렇게 금액이 들어간 걸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폐기물 처리비까지는 알려드릴게요. 내역 설정에서 공사 추가해서 폐기물 처리비 하나 만드시고요. 폐기물 처리라고 하나 입력해 주시고, 여기 밑에 보면 폐기물 처리가 되어 있죠. 클릭하신 다음에 폐기물 처리비라고만 만들어 볼게요. 그 다음에 요 클릭하신 다음에 여기서 폐기물 처리 체크해 주시고, 자재가 같이 나와 버리는데요. 여기서 뭐 폐기물만 검색하시면 이렇게 나와요. 뭐 상차, 재상차 포함이 있는데, 이 금액은 여러분들이 그 지역에 맞는 걸 조사하셔야 됩니다. 그 다른 유저 데이터도 보셔도 되고 자신이 조사하신 다음에 쓰시면 되고요. 뭐 이렇게 보신 다음에 건설 폐재료에서 하나 추가해 볼게요. 추가하신 다음에 여기 내역서에 오신 다음에 보시면 뭐 나는 20톤이 필요해. 그래서 원가 가신 다음에 보면 폐기물 처리비가 안 나와 있거든요. 여기서 어떻게 하냐, 이 추가 버튼 누르신 다음에 이름은 폐기물 처리비라고 하시고, 그 다음에 수식에다가 뭘 입력하시냐, 여기 보시면 C1이 폐기물 처리비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럼 C1이라고 한번 입력해 볼까요? 안 나오네요. A2. 왜 A2냐? 내역서에 보면 폐기물 처리라고 대분류를 만들어 놨어요. 자, 원가 계산서에 보면 이걸 추가하실 때 보면은 이 각각의 이름이 뭐냐, 요거 C1은 무시하셔도 될 것 같아요. 이거는 기존 시스템 그대로 남아있는 거라서 좀 오해하실 수 있는데, 이거는 삭제 처리를 조만간 업데이트 해드릴 거고요. 요 A2 폐기물 처리라고 만든 대분류가 나오는 겁니다. 대분류. 다 대분류만 나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만드는 거고요. 여기 폐기물 처리가 A2라고 해서 만들어진 겁니다. 그래서 이 옆에 이 산출 근거 보시면 2원, 2.3, 2%를 같이 더했다. 2원, 2.3, 2%를 더해서 이렇게 소개가 나온 거다. 이 산출 근거고요. 이것도 클릭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다 나와요. 요율도 마음대로 바꿀 수 있고요. 다음으로 뭘 해볼 거냐? 도급공사비의 금액을 9,000원까지 다 잘라서 000으로 만들고 싶어. 그걸 어떻게 하냐? 이윤에서 이 산출 근거 라인을 클릭하신 다음에, 자, 마이너스 9148 나누기 1.1 해보시면은 아마 금액이 이렇게 0000으로 떨어질 거예요. 근데 총공사비가 693원이 튀죠. 그러면 광급 자재비에서는 이윤에서 뺄 수가 없기 때문에 여기 바로 산출 근거 라인에서 클릭하신 다음에
693원 나와 있죠. 여기 마이너스 수식에다가 마이너스 693이라고 하면 이렇게 맞아 떨어질 거고요. 자, 마지막으로 갑지 넘어가시면 결제 담당자 나오고 간급 공사비 보이기 체크하시면 보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다가 결제 담당자는 여러분들이 만들어서 제출할 발주처는 4명이야 하면 4명 체크해 주시면 이런 식으로 만들어지고요. 뭐 예를 들어서 과장이면 과장, 과 띄고 장이라고 입력하시면 좀 보기 좋을 거고요. 두 글자는 항상 한번 띄워주세요. 그 다음에 뭐 담당자, 그럼 세 글자부터 붙여주시고요. 그 다음 설계자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될 거고요. 공사 위치는 뭐 현장 내, 뭐 서울시 뭐 현장 내 이런 식으로 뭐 작성하시면 될 거고요. 공사 개혁은 뭐 석공 1점 석공 일식 뭐 이런 식으로 입력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밑에다가 플러스해서 계속 입력할 수 있고요. 아니면 여러 개 붙여서 글을 작성할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하면 될 것 같고, 자, 이런 식으로 해서 뭐 자재단 까고 뭐고 이렇게 다 만들어지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만드시면 되고요. 전부 다 만들어졌죠. 자, 그리고 이 위치에 있는 내용을 보고 싶어 하면 보조기칙 내용을 클릭하시면 이렇게 바로 이동이 됩니다. 자, 이렇게 하신 다음에 엑셀 파일 다운로드 눌러주시면은 여기서 여러분들이 위치를 바꿀 수도 있어요. 단위 위치 바꿀 수 있고 합 재노경 위치도 바꿀 수 있어요. 확인 누르시면 이렇게 다운로드가 됩니다. 자, 꼭 편집 사용 버튼 눌러주세요. 보통 서류 같은 경우 인터넷에서 다운받게 되면은 이렇게 보안이 걸려서 편집 사용 버튼을 누르셔야만 이 금액이 나옵니다. 이렇게. 자, 원가계에서 보시면 이렇게 나오고요. 그 다음에 총괄 집계표 내역서, 내역 조교수랑 수량 산출서, 1위 대가표, 1위 대가 상근 이렇게 나오고요. 자, 수량 산출이 뭐냐? 여기 보시면 이런 식으로 나오고요. 만약에 얘가 어떻게 100이 나왔어 라고 근거를 만들고 싶다면요, 뭐 현장이 10 곱하기 10m에 10m야 하면 100이잖아요. 이렇게 클릭하시면 수량 산출서에 이렇게 수식이 적히고요. 엑셀을 뽑았을 때도 여기에 10 곱하기 10으로 나옵니다. 자, 그럴 때 활용하시면 되고요. 자, 1위 대가 목록표, 상근, 그 다음에 단가 산출 목록표 뭐 이렇게 나오죠. 다 전부 이렇게 만들어진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사용하시면 되고요. 자, 다음 이거 저장하기 꼭 눌러주시고 그 다음에 프로젝트 목록 나가신 다음에 여기서 이제 내역서 만들기 다시 클릭하신 다음에 계약 누르시면요, 새로운 프로젝트를 만들 수 있어요. 이제 계약 내역서를 만들어 볼 건데요. 새로운 프로젝트 플러스 누르면 내역서 만들기 1차라고 뜨는데 일반이 뜨죠. 일반에 뭔가가 만들어져야만이 계약 내역서를 만들 수 있습니다. 클릭하시면 완료되었습니다 뜨고요. 확인 누르신 다음에 내역서 만들기 클릭하시면 이런 화면이 나올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서 원가 계산서를 먼저 가신 다음에 사후정산 금액이라고 있는데요. 건강보험료 낙찰료 미적용 체크해 주시고, 연금 체크해 주시고, 퇴직공제 부금비 체크해 주시고, 산업안전관리비 체크해 주세요. 하나 둘 셋 넷. 원래 노인까지 하면 5개인데요. 노인 같은 경우는 이 건강보험료 구분이 지포에서 금액이 연동되기 때문에 노인 장기는 체크 기능이 없는 겁니다. 얘가 바뀌면 얘도 바뀌어요. 그러니까 얘를 체크해 주시고, 하나 둘 셋 넷 5개입니다. 자, 이렇게 체크해 주시고 고정을 시켜줘요. 얘네는 낙찰률 적용되면 안 되거든요. 자, 이렇게 하신 다음에 뭐 예를 들어서 발주처에서 몇 퍼센트의 낙찰률을 적용하라고 했어 이렇게 된 거고요. 자, 여기 보시면 이게 다 체크 버튼이 있어요. 체크가 된 애들만 낙찰률이 적용되고요. 뭐 예를 들어서 난 폐기물 처리비는 저 적용을 안 할 거야 하면 얘네 체크해 주시면 적용이 안 됩니다. 만약에 발주처에서 88%의 낙찰률을 적용해 오라고 했어. 그 다음에 적용 누르시면요, 이렇게 알아서 전부 다 적용이 되고요. 그 다음 원가 계산서 가신 다음에 금액이 정확히 안 맞을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낙찰 금액이 도급공사비가 뭐 1억 1,400만 원에 맞춰오라 했다. 그러면은 이만큼의 금액은 빠져야겠죠. 그러면 얘네는 이윤에서 빼주는 겁니다. 자, 어떻게 하냐? 여기다가 괄로 치고 기존에 설계할 때 얘네를 빼놨죠. 어떻게 하냐? 이렇게 갈로 치신 상태에서요, 다시 금액을 확인하는 거예요. 130322를 더 더해줍니다. 플러스 130322 이런 식으로. 그럼 금액이 딱 맞겠죠. 이런 식으로 맞추는 게 가장 베스트예요. 이렇게 맞추는 게 좋고, 여기다가 바로 금액을 입력해도 맞춰지긴 하는데요. 이거는 이 기능을 웬만하면 쓰지 마시고 이렇게 쓰시는 걸 추천드려요. 그러니까 금액을 여기다가 바로 입력하면은 맞춰지긴 하지만 간혹 오류가 뜰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윤에서 설계자가 어떻게 빼는지에 따라 계산이 잘못될 수도 있기 때문에 웬만하면 제가 말씀드린 이윤에서 이렇게 빼시던가 아니면 일반 관리비에서 똑같은 방법으로 빼시던가 그렇게 하시는 게 최고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하시면 되고요. 여기다 회사명 입력하시고,
우리 회사라고 입력하시고, 그 다음에 회사 주소는 서울시, 뭐 만약에 전화번호는 02 뭐 777-7777 하고, 여기도 이렇게 해서 뭐 7776이라고 하고, 대표자 선명은 홍길동 입력하시고, 뭐 서울시 재무관 기아 이렇게만 입력하시고 저장하신 다음에, 자, 다운 받아 볼게요. 똑같이 다운 받으시고 이렇게 열어보시면 편집 사용 눌러주려고 했어요. 자, 이렇게 된 거 알 수 있죠? 자, 이렇게 만들어졌고요. 얘는 보기 싫으니까 제출하실 때는 이렇게 두 개 선택하신 다음에 숨기게 하세요. 그럼 이렇게 딱 되죠? 이렇게 보시면은 정상적으로 만들어진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이제 계약을 만들면 나머지 다 만들 수 있거든요. 자, 여기서 다시 내역서 만들기 클릭하신 다음에 계약을 만들어 줬으니까 이제 변경도 만들 수 있어요. 다음으로는 변경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로젝트 눌러 주시고요. 계약은 만들었으니까 변경해서 새로운 프로젝트 계약 내역서 만들기, 아까 만든 계약 내역서 있죠. 계약 내역서가 만들어져야만이 변경, 기성, 준공을 만들 수 있습니다. 자, 클릭하시고 이렇게 하시면 프로젝트가 만들어지고요. 변경 위치인 거 확인하세요. 자, 클릭해 보시면 이렇게 두 줄이 나눠진 변경 내역서가 완성이 되고요. 자, 여기서 나는 당초가 적설을 하고 싶어 하면 여기 색 변경 보이시죠? 변경 버튼 클릭하시면 이렇게 색깔을 바꿀 수 있고요. 수량은 이렇게 입력이 되고요. 여기서 눌러 보시면 만약에 이게 200으로 바뀌어야 된다, 200으로 눌러주시면 정상적으로 금액이 바뀐 걸 알 수 있습니다. 변경 금액과 당초 금액이 다르죠. 그래서 차액이 이렇게 나오게 되고요. 그리고 신규는 어떻게 추가하냐, 내역 설정에서요, 만약 토공에 새로운 게 들어와야 된다, 뭐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 뭐 보조기층 이 없으니까 이게 있네요. 다른 거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 토공에서 식재 부분 하나 넣어볼까요? 아무거나 식재라고 1이 될까 해서 가져와서 뭐 간목 식재 군식이라고 해서 한번 아무거나 넣어볼게요. 이렇게 추가하시면 이렇게 밑에 추가가 되고요. 보시면은 당초는 0이 되고 변경이 1이죠. 당연히 계약 당시에 없었던 내용이기 때문에 수량이 0이 맞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입력하셔가지고 사용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엑셀 파일 다운로드 똑같이 기존과 똑같은 방식으로 눌러서 다운로드 받으시면 됩니다. 꼭 편집 사용 버튼 눌러주시고 이렇게 만들어진 걸 알 수 있고요. 전부 다 두 줄이 나눠져 있죠. 증감도 나오게 되고요. 감소가 되면 아마 빨간색으로 나올 겁니다. 이런 식으로 정상적인 구조로 나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변경까지 해봤고요. 다음은 변경 계약에 대해서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 변경이 발주처한테 이 변경 내용을 가지고 실종 보고서를 제출하였을 때 통과가 됐어요. 그러면 다시 재계약을 해야 되거든요. 그 변경 내역서를 가지고. 그러면은 다시 재변경 계약 내역서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 변경 내역을 가지고 계약 내역서를 다시 만들어야 돼요. 어떻게 만드냐? 새로운 프로젝트를 클릭해 주시면 내역서 만들기 2차라고 돼요. 근데 요 위에 회색깔의 내용 보면 변경이라고 되어 있어요. 변경 내용에 있는 내역서로 계약 내역서를 만들래라는 뜻이거든요. 클릭해 보시면 이렇게 만들어지고요. 날짜를 확인하시면 돼요. 16, 18 다르죠. 방금 만든 거예요. 그래서 클릭해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변경에 대한 내용이 만들어집니다. 이렇게 만드시면 되고요. 엑셀 파일 다운로드 이런 거는 똑같은 방법으로 하시면 됩니다. 다음 기성도 만들어 볼까요? 기성 눌러 보시고 새로운 프로젝트 뭐 2차를 만드셔도 1차 만드셔도 돼요. 자, 2차가 계약된 내용이니까 2차를 만들어 볼게요. 자, 이렇게 눌러 보시면 이렇게 기성도 만들어진 걸 알 수 있고요. 여기다가 수량 입력하시면 되겠죠. 금액에다가 여기 금액 보이시죠? 뭐 이런 식으로 만드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여기보다는 물량이 적어야겠죠. 그럼 이렇게 하면 잘못된 건데 54주 뭐 예를 들어서 이건 10.5니까 뭐 5만 넣고요. 그리고 200인데 100을 넣어도 되겠죠. 이런 식으로 해서 원가도 보면 이렇게 만들어지고요. 보통 이런 보험료는 그 기성 때 정산하는 경우도 있고 보통 준공 때 많이 정산을 해요. 막 영원으로 처리하고 싶다면 이 체크 하시면 다 영원 처리됩니다. 이런 식으로. 자,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되고요. 자, 뭐 예를 들어서 기타 경비 전까지만 이렇게 하신 다음에 저장하시고 엑셀 파일 다운로드 하시면 자, 이렇게 다운로드가 정상적으로 됩니다. 자, 원가 보시고 자, 이런 식으로 금액 차이 나고요. 자, 보시면 이렇게 정상적으로 만들어진 걸 알 수 있습니다. 기성도 이렇게 만들어지고요. 나중에 얘네들만 이렇게 숨겨주세요. 합계만 빼고 이렇게 숨겨주시면 되겠죠.
그리고 왜 여기 금액 누계 계약이 안 뜨냐, 이거는 여러분들 스타일대로 꾸며서 가져가시라고 여기 안 만들어 놓은 겁니다. 자,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준공 한번 만들어 보고 마칠게요. 자, 클릭하신 다음에 준공 체크해 주시고 클릭하신 다음에 프로젝트 만들기 2차. 자, 이렇게 하면 생성이 되고요. 클릭하신 다음에 자, 여기서 뭐 건들 건 없고요. 이제 원가에 가셔가지고 뭘 하시면 되냐, 뭐 예를 들어서 연금 보험료를 여러분들이 못 맞췄어요. 그러면 영원 처리가 되거나 아니 절반만 맞췄다면은 얘를 절반만 신청을 해야 되는데요. 발주처한테 예를 들어서 못 맞췄다면 영원 누르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당연히 건강과 노인은 연동이 되어 있기 때문에 같이 영원 처리가 되겠죠. 뭐 연금만 얼마 맞췄다 할 수는 없겠지만, 뭐 예를 들어서 나는 절반을 맞췄어 하면, 뭐 100만 원을 맞췄어 하면 이런 식으로 입력하면 되겠죠. 그럼 이렇게 들어가고요. 근데 환경보존비도 내가 맞췄어 하면 그대로 두시면 되고, 안전관리비 이렇게 맞췄어 하면 이렇게 두시면 됩니다. 근데 만약에 내가 금액을 200만 원 정도의 금액을 계산서나 어떤 그런 자료를 맞추지 못했다, 한 150만 원만 맞췄다, 그러면 여기서 여기 산출 근거를 클릭하신 다음에 150을 입력하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그러면 밑에 준공 금액이 달라지겠죠. 자, 이렇게 해가지고 준공계약서를 만들면 되고요. 자, 갑지도 보시면은 이렇게 기존에 계약 때 만들었던 내용 그대로 들어갑니다. 이렇게 해서 파일 다운로드 누르면 이런 식으로 만들어집니다. 자, 이렇게 활용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렇게 해서 설계 내역서 자동화에 대해서 다 공부해 봤고요. 어려울 건 없을 거예요. 강의만 잘 보신다면 사용법만 익히시는 데는 문제가 안 될 것 같고요. 요 위에 1위 대가 만들기나 뭐 이런 단가 산출 만들기 이런 거는 클릭해 보시면 사용법 영상 보기가 있어요. 그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에 더 좋은 강의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